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학학원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특강 6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6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은 사실 중등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있고 또 실력이 된다면 꼭 한번 공부를 하고 중등과정에 넘어가라고 제가 늘 추천을 드리는 교재이기도 한데요. 이번 특강에서는 이제 6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만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6학년 1학기 개념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학년 과정 역시 스스로 응용 문제를 좀 풀어봤던 친구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6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 교재 자체가 그렇게 쉬운 교재만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훑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단원별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이 단원에서는 사실 중등 과정이랑 연계되는 직접적인 대수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곱하기 역수가 되는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중등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연습하는 단원이고 개념 역시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 파트는 사실 중등 이제 과정 넘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연산을 좀 반복 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연산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중등 1학년 1학기까지 나오는 그 대수 파트는 계속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연산 실수에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그 6학년 과정도 대수 파트가 쉽다고 해도 여기서 아이들이 분수 나눗셈하고 소수 나눗셈에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놓치지 않고 공부하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념 리뷰 한번 하고 매스 토픽에서 대표 심화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매스 토픽이 한 7에서 8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최상위 S랑은 다르게 각 대표 유형별로 2문제 정도씩 유형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밑에 딸려있는 그 2-3문제는 보통 숙제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혼자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유형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수학적 감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대표 유형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할 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접목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이제 습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서 결국에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아이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대부분 속력이죠. 네, 속력 버석시 문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제 1차 방정식에 활용해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최상위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고 나중에 1차 방정식 들어가면 훨씬 수월해요. 왜냐면 다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레벨업 테스트랑 하이 레벨, 네. 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중등이랑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 유형을 뽑아서 선별해서 같이 풀어볼 예정이고요. 이제 풀지 못한 문제들은 아이들이 직접 혼자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숙제로 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각기둥과 각불 단원에서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등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대부분 연계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개념은 쉬워요. 이 단원은 개념만 보자고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그렇게 쉬운 내용의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충 개념을 훑어보는 식으로 넘어가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각기둥에서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들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특히 꼭지점, 면, 모서리 요 이제 표에 나와 있는 사실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왜 이렇게 도출이 되는지를 아이들이 알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여기는 잘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각기둥의 전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많이 여기는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전개도는 어떤 친구들은 되게 쉽게 따라오는데 도형감이 없거나 수학감이 조금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심화 유형에서 전개도 문제들이 한번 꼬여서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개도 위주로 사실은 이제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 심화 유형을 보면 이제 전개도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심화 유형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다음 3단원 볼게요. 3단원은 소수의 나눗셈이에요. 여기서는 오답이 꽤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소수점의 이동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개념을 잘 짚고 넘어가고 뒷부분은 다 연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로셈 할 때 소수점을 엉뚱하게 찍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0이 나올 때까지 계산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중등 과정이랑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개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 단원에서 대수 파트가 다 그렇긴 한데 이 단원에서는 이제 문장제 문제에서 아이들이 다 이제 한 번씩 봤던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형 파트에서 막 넓이랑 갑자기 막 둘레 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막 훅훅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전 학년에서 배웠던 도형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격의 길이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리뷰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죠. 다음 단원은 비와 비율 4단원. 비와 비율 단원은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좀 헤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개념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비율, 백분율, 뭐 2학기 때 나오는 비례식 단원까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중학교 과정이 살짝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념이라도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심화 문제는 잘 해주면 좋겠지만 심화 문제가 너무 어렵다면 대표 유형이라도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그 실생활 연관된 문제들, 그런 문제들 많이 살펴볼 거고요. 백분율, 사실 비율이 이해가 됐다면 백분율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비율이 이해가 안 됐다면 백분율도 역시 어렵겠죠. 암기 위주로 가는 학습, 암기 위주로 가게 될 게 뻔해요. 아이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외우고 보자라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할인율, 이자율, 농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사실 많이 풀어봐야 해요. 많이 풀어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은 사실 초등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래프 단원은 아이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단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꺾은선 그래프라든지 이런 단원은 어렵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런데 6학년 단원, 이제 그래프 단원은 백분율, 뭐 비율이 대부분 연계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단원에서 비율을 대충 하고 넘어왔다?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다 이제 백분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렵진 않은데 내용이 아이들이 앞에서 구멍이 생겼다면 그래프 단원에서는 분명히 헤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듯이 비율 단원에서 반드시 개념 잡고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T그래프, 원그래프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해석하는 게. 그런데 이제 얘가 심화 문제로 나오게 되면 헤매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여러 가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그래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런 문제는 사실 선생님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긴 해요.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무지 이거를 뭐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자체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팁이 필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하여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문제는 얘는 사실 이제 중학교 과정이랑도 연계가 되긴 하는데 어렵진 않지만 처음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학습을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원 6단원 직육면체 건널비와 부피. 이 단원 역시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이랑 연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죠. 그래서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개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널비 뜻은 아이들이 다 이해를 잘 해요. 건널비를 구하는 것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념을 대충 훑고 지나가면 응용 문제부터 막혀요. 왜냐하면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고집해서 풀다 보면 나중에 응용 심화 유형에서 사고가 굉장히 이제 한 가지 방법만 고착을 하게 되면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건널비를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부피 역시 사실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아이들이 이해를 잘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부피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건널비보다는. 그래서 부피 단원은 아이들이 굉장히 오히려 쉬워하는 단원이고, 이제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거를 막 6이라고 써놓는다든지 이런 실수를 초반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잡아주시면 되고, 부피 단위를 변환할 때부터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를 뭐 세제곱 킬로미터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피 단위 변화하는 거, 이것도 개념을 잘 잡고 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대표 심화 유형 문제 보면 딱 사실 정형화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특히 오답이 많이 나온 데가 여러 가지 입체 도형 부피 구하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입체 도형을 그려놓고
어느 한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없앴다든지 이런 식의 부피 또는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수조에 돌을 넣었을 때 돌의 부피 구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끈의 길이 구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어떤 한 입체 도형을 잘랐어요. 자른 후 단면이 얼만큼 더 늘어났나, 이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위주로 풀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제 과정을 한번 훑어보셨는데요. 문제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레벨업 테스트하고 하이 레벨 단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제들까지 선별해서 조금 촘촘하게 풀어볼 예정이고, 이제 여기서는 사실 성취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접 풀다 보면 오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약간 농도가 좀 짙게 개념을 이해하고 틀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좀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방향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요령도 생기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는 방법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6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 교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